지금부터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수성구의회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정경은 의원, 박영숙 의원,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제1차 정례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배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한 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정대현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66조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경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 1, 2동, 법물 1, 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수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진행 사항과
추진 방향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2020년 4월 문화도시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대구에서 가장 앞서 문화도시센터를 만들고 예비문화도시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하며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도시별 특성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고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예비문화도시는 바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전인 2021년도 3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교육 넘어 문화라는 비전으로 2022년도 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이들과 지역 주민 등 문화도시를 목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였던 여러 사람은 예비문화도시 지정 탈락이라는 결과에 매우 안타까워했으며 재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쉬워했습니다. 이후 수성구는 문화도시 공모에 재도전하지는 않지만 준비 과정에서 해오던 사업들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등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 문화도시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이마저도 주춤하다가 9회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다시 문화도시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도시 공모 사업은 많은 지자체가 도전했다가 탈락하는 등 쉽지 않은 사업이며 준비 과정은 물론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다시 도전한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수성구형 문화도시 조성과 함께 법정 문화도시를 향한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문화도시센터장이 타 도시의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며 현재까지 공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센터장이 왜 사임했으며 그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 들어 법정 문화도시 사업법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문화도시 1단계로 보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 국가선도라는 비전 아래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나간 등 계획입니다. 1단계 문화도시가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2단계는 권역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 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 2대 가치와 자유로운 문화 창조, 자유로운 문화 누림, 자유로운 문화 혁신, 사람연대, 정책연대, 지역연대 등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잘 알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11월 초까지 문체부 공모에 선정해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역사적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면 쇠퇴하지만 문화예술은 발자취를 남긴다며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고 경제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문화도시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 이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문화 향유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문화도시 공모 마감까지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만약 공모에 탈락한다면 이후의 계획은 있는지. 셋째,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를 준비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의 여러 자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의 강한 열정과 의지, 잠재력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내재한 에너지가 수성구만의 지역 문화로 잘 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정경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의원님, 문화도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2차에 걸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도시의 그 핵심 요체는 참여입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례 걸치면서 심사위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또 저희들의 문화활동을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과제에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심사위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성구는 이미 그 과정들이 다 돼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2번 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저인데 질문이.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문화적인 그런 자발적 토양이 약한 그런 곳에서 문화적인 그런 실체들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실체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도시가 설정돼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형태로 너무나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또 그러한 자발적 존재들이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주체적인 모양새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데는 사실 쉽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특히 동아리 형태, 그 다음에 마을 기업 형태, 또 조합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름대로 형성해내는 문화적인 대상들은 그것이 시각예술이든지 공연예술이든지 아니면 교육 플러스 문화 형태이든지 안 그러면은 사업성을 띠고 디자인의 모양을 띠고 있든지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모으고 다시 우리 계획들과 그것들을 문화도시라고 뽑아주는 형태로 그것을 재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갈 방향이 있는데 정부의 방향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 지금 정부의 2단계 문화도시 정책은 좀 바뀌었습니다. 참여라는 과정 중시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특화,
이 지역의 토양에 맞는 특별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화도시로 변형이 되는데, 이게 또 뽑는 게 권역별로 나누면서 우리는 광역시권으로 가 있어요. 광역시권으로 들어가면 대전, 우리, 경기도 이런 식으로 광역권에 들어가면 인천시 그런 걸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한 개 정도 뽑는데, 안 된 광역시가 대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는 우리 포메이션을 정부 포메이션에 전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성구 문화도시의 형태, 수성형 문화도시의 형태를 지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제출해보자. 약간의 거기 틀에는 맞춰주지만 그대로 제출해서 되면은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 거를 흐트리면서 정부에 맞춰서 그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말자.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스탠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은, 먼저 번에 그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가 70억 사업인데 정부가 반대고 우리 지방이 반대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수성구가 스마트 관광도시가 돼서 시범 사업을 해서 이거 대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자. 그런데 정부가 딱 묶어놓은 그 틀에 들어가면은 전부 온라인 사업이에요. 사이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구시는 우리를 통해서 대구시 전체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적게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정을 되어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중에 뒤늦게 유지보수비 시에서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영역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분수, 그 다음에 우리 차 이동 수성 투어 버스,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 소개하는 그거, 사이버 미술 전시관,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 구축했죠. 그러면서 그 유지 보수비의 운영은 대구시에서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그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결과치는 나중에 여수나 다른 지역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한 것보다 우리가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도 똑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나아갈 수성구형 문화도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사업별 형태를 갖추고, 그것이 조합의 형태인지 동아리의 형태이든지 개별 기업의 형태이든지 또 개별 협회의 형태이든지 간에 다양한 문화의 형태가 나오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리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 문화도시 형태를 우리가 참여형 문화도시 형태를 가봤는데, 정부 돈이 끊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끊어질 확률이 거의 99%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주민들이 어떤 자기 몰입과 자기 투영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집중을 해서 특히 덜한 마을의 공예촌, 공예를 통해서 디자인과 시각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응축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했고, 그 형태를 지속화시키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다가 캐릭터, 또 뚜비, 망월지, 생태 아이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굿즈,
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직업적인 선택지도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화시키는데 그것을 위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단에서도 참여하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디자인진흥원이 공예 산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의 어떤 그런 국비 확보의 능력과 잠재력, 디자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것이 앞으로 단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하는데 공모 사업에 약간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인 공모에 탈락하더라도 우리가 지속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여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많은 그 네트워크와 연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은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정경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숙 의원 나와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 1사동 황금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돌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수성구는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아동비용은 만 0세에서는 3명, 만 1세에서는 5명, 만 2세에서는 7명, 그리고 만 3세에서는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출산율 1.18명이었던 20년 전의 기준으로 출생률 0.78명인 2022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서장애, 아동 등 특별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의 보육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은 영유아의 안전 문제, 아동학대, 발생 위험,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영유아 발달에 따른 맞춤형 돌봄과 교육 제공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본 의원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동 비율을 한 명이라도 줄여준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두가 원하는 안심 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보육교사대 아동교육 숙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성구도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극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맞춤법 돌봄과 어린이집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보수 컨설팅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수성구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60여 개 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차적으로 부담을 주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보육교사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폐원으로 아동 보육원권이 저하되는 권역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수성구형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 폐원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결국 부모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수성구형 어린이집 모델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위기의 현실에서 아이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성구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출산율 저하 또 어린이집의 지금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굉장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정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째 질문하신 보육교사 0세, 3세 반의 그 보육공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인데, 우리 한 선생님이 0세 아동 3명을 봐야 되고 이런 비율들이 실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또 서울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춰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럼으로 해서 결국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째, 우리 구에서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 우리가 한 예측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 추가 비용이 부담이 돼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폐원이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되살려서 돌려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구청장 시작할 때 194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 141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수도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다 줄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우리는 어디로 보면 방향을 맞춰와서 왔는가 하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 지원도 있고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굉장히 또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도 유용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공립 그 비율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아요.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전국적으로도 비교해서 우리 국공립 비율이 우리 수성구가 37% 정도 됩니다. 전국이 20.3%고 대구시가 24.3%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국공립 지정을 받고 10년 동안 이게 가야 되는데 벌써 어린이 수가 줄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중앙정부도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가 나와요. 그 정책 대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늘봄 학교라 해서 그 돌봄을 교육 쪽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주기로 하는 정책이 또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 출액도 지금 어떤 게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뭔가를 정해야 되는 상태고 이런 점에 현재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교육 자원, 다른 필요한 교육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시켜서 그 전환된 어린이집의 현원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전환하는데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 전에 다 같이 보육이라는 어떤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한 23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서 이런 공동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공동이 기획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함께 함으로 해서 코스트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에 지금 우리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성구형 공동 보육 정책을 좀 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간의 연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즉 예를 들면은
회계 인원의 코스트를 전체 공통 인력이 공통으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기획한다든지, 어린이집 한 집이 어디 애들 버스 태워가 어디 외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코스트도 줄고 버스 한 대 빌리기도 쉽고, 이런 것들을 전부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그 재정 환경을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수성구형 다 같이 보육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 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한 개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 결과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환하면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자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창의센터 뭐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교육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 질문에서는 첫 번째 말씀인 보육교사 비율을 줄여주는 문제는 코스트하고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상의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혼자 그것을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재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기능 문제인데, 이것은 보육교사들 교육하고 이런 문제들은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 문제와 보육교사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대구시가 다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이것과 협의해서 지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핵심은 저희들이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의 어떤 현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시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 또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런 부모들과의 대화의 공간, 또 어린이집들의 어떤 그런 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성을 컨설팅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고산 지역에 좀 쏠려 있어서 이쪽 을 지역도 하나 어디에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폐원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 잃게 되는 보육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때도 두 번 정도의 우리 수미창조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키고 교육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폐원 어린이집들이 다른 어떤 경제적인 요소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교육 자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되, 그 보육 교사나 또 원장님의 경험이나 커리어가 교육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서 다 함께 돌봄센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특수한 교육 형태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또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심리 상담이나 또 아니면은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나 이렇게 해서 될 경우에 그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그게 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들을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해서 전반적인 코스트를 줄이고
다 함께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두 가지 더블 정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박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 1동, 범어 4동, 황금 1동, 황금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56회 정례회를 맞아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한자로는 안일비가 아닌 갖출비를 사용하며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순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장애인 수는 총 586만 명이며 이 중 88%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후천적 장애란 질환이나 각종 사고 및 외상, 원인 불명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8,033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1,667명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4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점자블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성구는 광로 10곳, 대로 28곳, 중로 129곳 등 총 16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위치를 표시하는 점령 블록과 방향을 유도하는 선정 블록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해 점령 및 선정 블럭은 가로 30cm, 세로 30cm이며 높이는 0.6, 0.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령 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선정 블록은 4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하며 점자 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 시각장애인들의 눈인 점자 블록이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군의 점자블록 점검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도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또 점자블록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대현 의원님께서 장애인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교통시설 장애인들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그 편익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질문 내용이 아마 벌써 저희한테 다 와 있습니다. 와서 우리 직원들과 상의도 했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시적절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 이게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 교통에 있어서의 그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여러 가지 하는 부서와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교통의 관리를 하는 부서,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하는 점하고, 또 이게 점자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 블록을 하는 시행 회사하고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든가 또 같을지라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고 난 후에 이게 점검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총체적으로 문제점과 모순점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총체적으로 현황 조사를 우리가 좀 맡겨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현황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시공을 직접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합동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단체가 같이 참여한 준공 검사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의견 교환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이후 사월동, 성동, 파동 세 군데 추가 설치했고 각 상하반기 정기 하자 점검을 시행하고 파손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일대를 걸으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두 사진을 보고 혹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직원들하고 좀 상세히 사진을 키워서 봤습니다. 그런데 점자의 지시 방향이 좀 안 맞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다든지 또 교통시설을 설치하면서 점자 블록 위에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을 방해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부서가 다르고 그 사업을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갖고 인식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의 방법이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좀 필요하다. 장애인 시설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 형성하고 초점이 좀 필요하다.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분가량의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점자 블록은 반드시 연결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면에서 30cm 이하 초과하는 크기 맨홀 등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앞에 점령 블록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색상은 황색을 기준으로 하고 바닥 재질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는 30cm 전면에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점령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예, 전 사진을 보시면 점자 블록 근처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규정 미준수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볼라드와 점자 블록의 간격이 30cm 이상인지 볼라드 전면 점령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네, 점자 블록 중간에 30cm 이상 크기의 하수도 및 맨홀 등이 있다면 반드시 앞에 점령 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고 하단 사진 보시면 황색이 아닌 어두운 색으로 바닥 색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가야 할 행정복지센터 입구마저도 블록들이 세 방향으로 끊겨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송군의 점장 블록 전체를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선할 곳을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그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우리 행정기관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교통이 붐비는 거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동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송군에 시각장애인 음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관내 한 98개소 총 442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사진은 수성구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음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의 차량이나 소음 등으로 음량 신호가 잘 들리지 않고 소리도 매우 작습니다. 다른 곳에도 방문해 보니 음량 신호기가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고 음량 신호기 고장 신고라는 안내 문구는 적혀 있지만 크기가 작고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시각장애인 음량 신호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거나 고장에 대한 신고 등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음량 신호기 문제하고 또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자기적인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취약을 해서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유지 관리 보수가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가지고 장애인 경과 해야 될지 좀 더 점검 체계를 올해 좀 튜닝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시면 방금 말씀 주신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입니다. 요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요거 보장 장치는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7개소 정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는 정상 작동이 된다면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밖으로 나올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위의 사진은 장엄멘션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인데요. 오랜 시간 작동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의 미작동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시각장애인 음량신호기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등 수성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교통과를 통하여 2번이나 2개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구별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현황 파악하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청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으셨다니 과를 통해서 저에게 서면 제출도 좀 부탁드리고 관련 수성군에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량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문제는 사실 너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이 설치 대비 지금 대구시 전체의 인식인데 설치 대비 뜻은 좋은데 설치 대비 효율성이 낮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고장 나면은 다른 구에서도 이게 철거하는 형편이에요. 이게 우리 가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외선이나 이런 걸로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올라가 주세요 하고 설명 들은 거 우리 들었었죠.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에 그것을 말하는데 저게 이제 습도하고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고장이 진짜 빨리 나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효용성보다는 차라리 아까 신호기 눌려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제대로 설치하고 이런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유명합니다. 작은 어항송에서 10cm, 수족관에서 30cm,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장애인들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성구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들의 강물이 되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현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정대현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 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정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정 제4항 2023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의사정 제4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ABB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1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9,905억 3,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8,612억 6,1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1,292억 7,700만 원입니다. 차액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1월액 827억 8,500만 원, 보조비 실제 반납금 159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05억 3,5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 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의 경우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와 초과 세입 요인 발생 시 추경 예산 편성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등의 가감한 결손과 강력한 징수활동 대책 수립을 통한 세수 정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의 가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회계연도 내 예산 편성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추경의 삭감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설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적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했습니까? 의설정 제3항 2023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ABB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승구의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승구의 위원회 조례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조기화 의원, 홍경임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세롬 의원, 정경원 의원, 전숙 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치모 의원, 김소원 의원, 최명숙 의원 이상 8분의 의원을 수승구의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정회 후 본회의를 속개하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세롬 의원, 부위원장에 황치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승구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건은 대구광역시 수승구의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과 촬영팀에서는 방송 장비를 꺼주시기 바라며 의사 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한 본 회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승구의 의원 징계 요구권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차민희 의원께서는 의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의 15일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딱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1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조금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의장으로서도 굉장히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구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의원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품위 손상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품위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